2006년 4월 22일 연쇄살인범의 자살. 정남규의 비극적인 결말. 정남규는 1969년 4월 17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행과 동네 아저씨로부터의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폭력과 괴롭힘을 겪었고 군 복무 중에도 선임에게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당하는 등 정남규의 삶은 대부분 폭력과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그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고 직업을 얻지 못한 채 절도와 강도 등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범죄는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생존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삶의 뿌리 깊은 곳에는 폭력과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남규의 범죄는 2004년 1월 14일 부천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남자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하고 성폭행 후 살해한 후 그들의 시신을 숨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를 연쇄살인자로 만드는 첫 번째 범죄였으며 그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로 변해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성폭력과 아동기에 입은 상처들이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남규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복수와 해소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정남규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여 살인과 방화를 함께 저지르는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정남규의 범행은 끔찍하게도 점점 더 조직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뒤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며 흔적을 없앴습니다. 정남규는 점점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그의 범행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잔혹해서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남규의 범행은 2006년 4월 22일 신길동에서 그의 마지막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살해하려던 남성과 그의 아버지와 격투를 벌였고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남규는 그의 범행 목록에 올라있는 여러 사건들의 진범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뒤 한동안 숨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담하게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남규의 체포로 인해 경찰은 그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그가 어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자세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남규는 2006년 6월 7일 구속 기소되었고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정남규는 독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였고 2006년 4월 22일 새벽 사망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끝냈지만 그가 남긴 범죄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고 사회는 그가 저지른 잔혹함에 대해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범죄가 끝났다고 해서 그의 이야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누구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